23년 신인 중 유일하게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윤영철의 존재는 매우 특별했다. 122.2이닝을 소화하면서 루키 신분으로 풀타임 선발 로테이션을 온전히 소화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리그 평균 수준의 ERA와 WHIP를 보였고, 스태티즈 기준으로 ERA 마이너스 평가 역시 99.86으로 리그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40에 미치지 못하는 느린 포심 패스트볼을 가진 자완 선발이 이렇게 프로 데뷔 시즌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속은 느리지만 수준급 RPM을 가진 포심 패스트볼의 힘, 보더라인 피칭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커맨드 능력,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마운드를 운영할 수 있는 힘, 마지막으로 독특한 숨김 동작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딥세션 동작을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윤영철은 팀 내 특급 투수 유망주들과 함께 미국 시애틀에 드라이브 라인 연수를 다녀오죠. 그리고 25시즌을 앞두고 컵 패스트볼을 장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23 최강기아 타이거즈 유튜버 놀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범호 감독께서 25시즌 선발 구상에 제임스 네일과 애덤 홀러 2명의 외국인 투수의 대투수 양현종 그리고 윤영철까지 4명의 선발직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영철이 24시즌을 앞두고 변화를 준 커터 장착에 대한 평가와 함께 25시즌 윤영철 앞에 놓인 과제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23시즌 루키 윤영철의 밥줄 슬라이더였죠. 생경한 투구 폼에서 오는 타이밍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갔고, 구속은 느려도 높은 회전수를 동반한 만만치 않은 이 포심의 구위가 타자들의 범타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고졸 신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높은 슬라이더의 완성도와 제구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선발 투수로서 어떤 윤영철의 딥셉션에만 의존한 이 투구 메커니즘이 과연 어드밴테이지냐라는 고민을 아마 투수 스스로 본인이 한 것 같습니다. 숨김 동작에서 오는 까다로운 타이밍이라는 게 마운드에서 80개 이상의 투구를 하는 선발 투수에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따져봤겠죠. 팀 내 같은 자완으로서 역시 숨김 동작이 좋은 이준영과 김기훈은 모두 불펜 투수예요. 짧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딥세션은 분명 타자의 눈을 현혹할 수 있지만, 윤영철은 선발 투수거든요. 프로 레벨에서 한 투수가 가지고 있는 80개의 어떤 이 동작의 습관들을 파악하는 것은 프로 타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까다로운 투구폼이지만 23시즌에 비하면 24시즌 타자들이 한결 편하게 윤영철의 공을 칠 수 있는 어떤 기본 전제가 됐다, 이렇게 선수 스스로도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즌을 앞두고 윤영철이 선택한 건 구속이 빠르지 않은 이 포심 패스트볼에 버프를 걸어준 새로운 구종 장착으로, 그가 미국 시애틀에서 선택한 카드는 컵 패스트볼, 소위 커터였죠. 양키스의 수호신 마리아노 리베라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 커터라는 구종, 포심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가운데 있는 구종이지만 슬라이더와 사용 목적은 많이 다릅니다. 포심의 구속을 갖고 날아오는 커터는 플레이트에서 미묘한 변화를 일으켜 타자의 배럴을 교묘히 피해감으로써 정말 훌륭한 컵 패스트볼은 타자의 배트를 작살내는 백브레이커로 불리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리아노 리베라가 은퇴할 때 메이저리그 팀 타자 이 다른 팀 선수들이 일종의 기념품으로 네가 우리 빠따를 얼마나 이쁘겠는지 영원히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다가 부러진 배트로 저렇게 의자를 만들어서 선물했을 정도입니다. KBO 타자들은 24시즌 더 이상 윤영철의 147km의 포심을 겁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4시즌 윤영철은 포심 패스트볼의 47.6%를 에이비스 존, 스트라이크 존에 던졌어요. 근데 막상 저 패스트볼에 대한 타자들의 스윙률이 40%로 생각만큼 막 배트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막상 배트를 내면 92%에 가깝게 높은 확률로 컨택이 되지만 이게 정타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저는 이게 윤영철이 커터를 장착하면서 가져온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타자들이 투수의 포심 패스트볼에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포심을 기다리고 있는 타자가 커터를 맞닥뜨리게 될 경우 배트 손잡이 아랫부분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커터는 빠른 공에 비해서 약 3-4km 정도 느리고, 슬라이더와 비교하면 역시 2-3km 정도 빠른 게 일반적이거든요. 투수의 커터가 위력을 발휘하면 타자는 쉽게 포심 패스트볼의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같은 터널링을 통해 출발한 공이 포심인지 슬라이더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커터까지 추가되면 더 신중하게 플레이트 디서플린을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에 짓눌리거든요. 그럼 유리한 카운트에서도 스트라이크 존에 형성되는 빠른 공을 공략하기보다는 투수의 공을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재조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수는 초구와 2구에 쉽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해 유리한 존을 이제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포심과 슬라이더는 모든 투수들이 가장 기본으로 조합하는 국민 볼 조합인데요. 위력적인 슬라이더는 타자
타자의 배럴을 피해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도망갈 수 있는 궤적을 그리죠. 횡적인 무브먼트가 극대화된 스위퍼 같은 공은 마치 UFO 같은 궤적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포심으로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하고 빠른 공 타이밍을 그리고 있는 타자에게 슬라이더를 던져 헛스윙을 유도하는 능력은 프로레벨의 투수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걸 완벽하게 해내는 투수는 매우 드뭅니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슬라이더와 커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구종 모두 속구보다 느리지만 슬라이더는 커브볼과 함께 브레이킹볼로 분류가 되고요. 타자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용도를 가진 공으로 커터는 컵패스트볼과 싱커, 투심과 함께 변형 속구로 불리죠. 기본적으로 커터는 배터를 피해갈 목적으로 던지는 공이 아니라 타자의 범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던지는 공입니다. 그래서 좌투수가 좌타자에게 커터와 슬라이더를 던질 때도 타깃은 정반대로 두는 게 일반적이죠. 좌투수는 좌타자의 몸쪽에 커터를 붙여서 땅볼 유도를 이끌고 슬라이더를 던질 때는 바깥쪽에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게 일반적인 공략법입니다. 분명 같은 타이밍인데 타자의 눈에는 몸쪽과 바깥쪽의 볼 무브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커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손 타자 상대에게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좌투수가 우타자를 상대할 때는 슬라이더는 잘 던지지 않아요. 볼의 무브먼트가 우타자 눈에는 비교적 잘 보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컵패스트볼의 구위가 뛰어나면 또 볼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슬라이더와 달리 좌투수의 커터는 우타자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24 시즌 윤영철에게 정말 얼마만큼 성공을 가져다 줬냐, 이거를 지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의 커터가 이제 뛰어나냐 라고 묻는다라면 아직은 좀 그렇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겠지만, 커터라는 새로운 구종 추가가 전체 피칭 디자인에 큰 도움을 줬다 라는 거는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포심 패스트볼의 가치가 23 시즌에 비해서 2배 상승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죠. 23 시즌에는 마이너스 구종이었어요. 던지면 던질수록 좀 손해를 보는 구종이었는데 24년에는 윤영철의 이 빠른 공이 이거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걸 보게 됩니다. 많은 팬들이 윤영철 저 똥볼로는 아무리 제구력으로 해도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바람과는 달리 윤영철의 구속 상승은 데뷔 이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쭉 평균 137km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종 가치의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이 이루어진 것은 역시 커터와의 시너지가 주요했다라고 봐야겠죠. 23 시즌 13.2라는 놀라운 구종 가치를 보여줬던 주무기 슬라이더는 다소 하락한 9.5로 지금 보이지만 여전히 좋은 스코어라고 보고요. 포심과 슬라이더, 커터 이 세 개의 구종 간의 시너지가 매우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포심 패스트볼을 기본으로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이상적인 비율로 던지는 피네스 피처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 윤영철인데요. 24 시즌 리그 전체적으로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감소했죠. 하지만 윤영철의 체인지업 구종 가치가 2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커브 사용 비율은 2배 정도 늘었지만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3.6으로 좀 많이 안 좋게 평가받았는데, 아무래도 커브볼로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기보다는 셋업 피치의 목적으로 볼을 던져서 타자의 좀 시선을 흐트리는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볼 판정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렇게 좀 저평가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커브를 위닝샷 목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구종가치 스코어가 높게 평가받기는 좀 힘들죠. 자, 많은 사람들이 유희관을 늘 윤영철의 롤 모델로 손꼽습니다. 리그 평균보다 느린 포심 구속, 뛰어난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으로 타자를 상대하는 피네스 피처의 어떤 텍스트 같은 인물이죠. 다만 유희관은 싱커 자체의 완성도가 매우 뛰어났어요. 싱커를 던져서 타자의 범타를 이끌어내는 타입이었다면 윤영철은 아직 그 정도의 커터 완성도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터를 활용해서 포심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위닝샷은 슬라이더로 쓰는 이 정도 두 명의 투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희관은 체인지업의 완성도도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체인지업으로 카운트를 선점하고 우표를 찌르는 바깥쪽 빠른 공을 위닝샷으로 쓸 정도로 대담한 모습도 보였는데, 윤영철 역시 생글생글한 소년 같은 얼굴과는 다르게 마운드 위에서 굉장히 뛰어난 멘탈리티의 소유자죠. 자, 구속 증가라는 피지컬한 돌파 대신에 구종 추가라는 테크닉적인 돌파를 선택했지만 커터의 자체의 위력이 뛰어나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미 앞에 말씀드렸죠. 시즌 초반에는 커터 때문에 오히려 슬라이더의 위력 역시 반감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시즌 전체를 보면 아직 견고한 선발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카운트 싸움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위형 투수가 아닌 초구부터 위닝샷까지 보더라인 피칭을 강제당하는 피네스 피처로서 볼넷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24 시즌의 11.9%의 볼넷 비율은 확실히 문제가 있고요. POPS를 보면 좌타나 우타나 별 차이가 없지만 좌타를 상대할 때 ERA가 더 높죠. 저 뜻은 주자가 스코어링 포지션에 나갔을 때 적시타를 많이 허용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좌타자를 상대할 때는 주자를
내보내도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후속 타자를 범타 처리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했는데 무타자를 상대할 때는 좀 점수를 많이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허리의 피로골절로 고생했던 24 시즌을 통과하면서 본인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목요 시절부터 워낙 많은 공을 던졌고요. 프로 데뷔 첫 시즌 풀타임 소화한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24 시즌의 그런 재활과 치료가 좋은 휴식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5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보완해서 나올지, 포심 커터 슬라이더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KBO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선발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이라는 터널을 빠져나와 기아 선발의 한 축을 맡을 우리 영철이에게 따스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